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매점 매석 이게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면 소량의 흐름으로도 충분한데 누가 이거 걱정된다고 해서 이만한 웅덩이를 파버리면 이게 흐름이 딱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제 한 4군데를 기습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페인트 업계 그리고 또 주사기 또 이게 반도체 냈는데 업체들 사장님들의 반응이 대응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물량을 또 많이 확보해 놓고 저 직접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쌓는 거예요, 이렇게. 예. 원래는 안 쌓아놓고 그냥 필요할 때 사다 공급하면 되는데 예.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 한번 쌓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도 이러다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는 거죠. 네. 그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공동체 정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조금 지나면은 나프타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정상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 그 쓰레기 봉투 네. 그 사모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쓸데없이 미리 사모았던 사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 지금 저 중고 거래 시장에 싼값에 나오고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정부에 대한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그렇습니다.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전적으로 그 매점 매석은 좀 다르죠. 사재기하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각 부처들도 정보 공개나 투명한 정보 유통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하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은 4월 들어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기업 실적 개선,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상승하였으나 주말에 종전협상 결론로 이번 주부터는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0.9% 빠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9시 40분 현재 3%로 다시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는 금리는 윗비 편입 등으로 4월 들어 하락했지만 고유가 우려 등에 따른 금리 상승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대응 방안으로 민생 실물 경제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3.6조 원 착실히 집행 중이고요. 은행권의 경우 피해기업 소상공인 대상 신규 자금 5.8조 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7.2조 원 등 총 13조 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의 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크레디트 라인을 추가로 30억 불 추가 개설했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기사, 화물운송업계 대상으로 상생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금 릴레이 간담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은 글씨 보시면 4월 7일 날 제가 주관이 돼서 정유 석유화학업계에 간담회를 했고요.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석유공사 원유 확보 위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유동성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8일 날은 건설업계 간담회를 했는데 총리님께서 주재를 해주셨고요. 저랑 또 국토부 장관이 같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밑에 박스로 보시는 것처럼 건설업계에서 애로사항 지적했던 부분들을 어제 해소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증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PF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중동 상황을 책임 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애로 해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융 시스템 안정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2.5조 원 원활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업권 건전성,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빈틈없는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이거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부동산 관련 대출 잘 점검하고 있죠? 네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 거 1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세제 담당은 어디예요? 아,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저희 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그다음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이 주택 정책 위반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저는 하고 있어요. 그 누가 관리하고 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부처별로 처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정책실이. 국토부, 재경부, 기획예산 전부 다 금융위, 네. 정책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처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세요. 예. 어쨌든 거기에 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한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생계 위기에 대한 상담, 신청, 신고 건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5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으나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험군을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정기검침원과 같은 부처별로 민생 밀접 기관의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서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긴급 일상돌봄 강화,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설별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 의료 제품에 대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 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 중소병의원의 애로가 좀 더 있는 상황이고 약국의 약 포장지, 시럽병 등 플라스틱 기반의 의료 소모품의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가 상승에 따라 일부 의료 제품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 유통, 수요 각 단계별로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맞춤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 단계에서는 산업부와 협업해서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의 제조업체에 원료가 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중기부와 함께 중소제조업체 대상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 방지를 위해 오늘 0시부터 매점 배석 금지 고시를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매점 배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이를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형 의료기관 대상 의료제품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약포지, 시럽병 등도 재고조사를 토대로 배분 방안을 약사회와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혈액투석 전문 의원 등의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의협이 운영하는 의사장터를 연계해서 주사기를 지원하는 한라인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요 단계에서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서 치료재료의 건보 수가 상한을 조정해서 의학계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집행하십시오. 네, 다음은 해외 상황 관리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동향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이란 간 협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에 현재 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어제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진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로에 대해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란 측은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리 선박 통항과 선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는 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번 파견 중에 이란 측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수급 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외교부는 수급 안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외교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제휴공관을 전면 가동해서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 대체 수급 현황을 전수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국가별로 또 품목별로 현지 공급업체와 공급 여력, 리스크 또 유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부 등 우리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휴공관을 중심으로 중동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권역별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또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특사로 중동에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교부도 알제리와 리비아에는 실장급 직원을 파견하였고 콩고 공화국에는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서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그 관계부처와 또 석유협회 등 두루 의견을 조회하여 대통령님의 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정부의 대체 수급선 확보 총력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분들에게 대피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기업인 60여 명이 공관의 지원을 통해서 요르단과 사우디 등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레바논 등 위험 지역에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속히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주베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란 대사관 직원들 격려 포상하라고 하는 거 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했어요? 네, 잘 챙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 불안하고 위험한데 잘 견디고 있으라고. 그다음에 각 부처들은 이번에 외국 또는 외국 기업들과 이제 새로운 공급선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따로따로 놀면 좀 곤란하고 하고 외교 공간 중심으로 또 외교부와 협업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손발이 따로 노는 일이 없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법무부 장관님, 재정경제부 차관님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예, 형사법 대개혁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이 문제해결 우선적 제재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형사법 규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사 규정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현재는 우리 사회가 형벌 국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법률의 약 64%인 1069개의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와 법률 개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음에도 형벌 규정이 있는 법률은 약 250개에 불과한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 법 체계가 얼마나 과도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개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규범의 명확화입니다.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 요건을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이 법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의 정합화입니다. 여러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형벌 규정을 형법 체계 내로 편입하고 유사 조항과 법 적용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월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형벌의 선진화입니다.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과감히 폐지해야 돼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중심으로 형벌 선진화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원기관과의 협의,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검토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형벌 통일적 정비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곧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안이 마련되면 전 부처에 위 기준안 및 각 부처 소관 형벌조항 현황을 송부하여 각 부처별로 선진화 대상을 검토하고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는 자율적 정비 방식으로 행정형벌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형벌 선진화는 전 부처 소관 법률 약 1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으로 그 범위가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할 통일적 기준에 따라 소관 법령 중 선진화가 가능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분야 법령 운영의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소관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실 때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점잖은 분이 점잖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임팩트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제 법률가라서 그런데 이게 독일에 비해서 형벌 조항이 3배가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5배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한 가지는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죄지, 이건 처벌되는 일이야라고 인식하고 그 행동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형벌이잖아요. 네, 형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행동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덕. 예를 들면 이건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그러나 제재는 없는 비난받는 정도.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과태료나 뭐 범칙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도 약간의 제재는 있지만 그 형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형벌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야말로 구금을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거나 아주 절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이제 형사처벌을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비난 수위 아닙니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법 국가와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고 뭐 웬만한 거는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검찰 수사 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이게
사법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아니면 징계 대상이거나 행정벌 대상이거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 대상들도 누군가 맘먹기 따라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또 확장 해석하고 또 조작하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죠. 예측 불가능한 사회. 대체 뭐가 죄이고 뭐가 불인지 알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이것도 포퓰리즘인데 뭐 문제만 되면 소위 엄형 혹형주의라고 합니까? 네. 그냥 형량만 법정 형량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법원 판사들이 판결도 할 수 없게 지금 입법을 한다든지 나중에 이게 과잉 시대가 된 거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고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독일은 250개 법의 처벌 조항인데 우리는 1000개가 넘는다. 1060개다. 그죠?